여러분,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오스트리아 최고 부촌 지역의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이 일본 수학여행 중 갑작스런 난기류로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평생 개인 전용기와 럭셔리 서비스만 받아온 상류층 자녀들이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지 단 5초 만에 어머, 여기가 정말 아시아 공항 맞나요? 라며 당황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인솔교사가 학부모 간담회에서 한 충격적인 고백이 오스트리아 교육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것들이 틀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히려 배울 점이 더 많았어요. 도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보았기에 유럽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이들이 이런 말까지 하게 된 것일까요? 3박 4일간 예상치 못한 한국 체류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뀐 놀라운 실화,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해외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30년간 교직 생활을 해온 마리아 슈미트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해외 수학여행을 인솔해왔지만 작년 여름 한국에서 경험한 일은 제 교육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저희 학교는 빈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학교입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부유한 가정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최고급 서비스에 익숙한 아이들입니다. 이번 수학여행에 참가한 24명의 학생들. 역시 모두 평생 개인 차량과 1등석 서비스만 받아온 특별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었습니다. 원래 목적지는 일본 도쿄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일본 문화 체험을 원했고 저희도 안전하고 교육적인 여행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상공에서 갑작스런 태풍 경보가 발령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기장이 가장 안전한 대체 공항으로 인천국제공항을 선택했다고 안내했을 때 솔직히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학생들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걱정스러운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삼성이나 현대 정도만 아는 수준이었고 대부분 일본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북한과 혼동하며 안전한지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부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항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공항들의 익숙한 저조차도 순간 압도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활주로에서 터미널까지 이동하는 동안 보이는 모든 시설들이 체계적이고 현대적이었습니다. 공항 터미널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빈의 공항이나 취리히 공항과는 차원이 다른 웅장함과 세련됨이었습니다. 천장 높이와 내부 인테리어,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최신 시설들을 보며 아이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국 수속 과정에서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단체의 갑작스런 입국임에도 불구하고 공항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리 준비라도 한 듯 체계적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독일어가 가능한 직원까지 배치되어 학생들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고 최적의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연세가 많으신 분들과 젊은 직원들이 모두 똑같이 정중하고 세심하게 대해주었다는 점입니다. 나이나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진심으로 배려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0년간 유럽 각국을 다니며 경험한 공항 서비스와는 확실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수속 과정도 놀라울 정도로 신속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긴 대기 시간 없이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불편함도 전혀 없었습니다. 직원들이 번역 앱을 활용하거나 몸짓으로라도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임시 체류를 위한 숙소 안내도 완벽했습니다. 서울 시내 여러 호텔들을 추천해주면서 각각의 특징과 교통편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안전하고 교육적인 지역의 숙소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해주는 세심함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공항을 나서면서 한 학생이 조용히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기가 정말 아시아 공항이 맞는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평생 유럽 최고의 공항들만 이용해온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앞으로 3일 동안 이 아이들이 겪게 될 더욱 놀라운 경험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공항시설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얼마나 체계적이고 선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에서 저희는 한국의 대중교통을 처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개인 차량과 택시만 이용해온 학생들에게는 생애 첫 지하철 경험이었습니다. 공항철도에서 지하철로 갈아타는 과정에서부터 아이들의 놀라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역에 들어서자마자 학생들이 보인 반응은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역사 내부가 백화점이나 호텔 로비처럼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닥은 대리석처럼 매끈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조명도 밝고 쾌적했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이곳이 정말 지하철역이 맞는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답답하지 않았고 공기 순환 시스템이 완벽해서 지상과 다를 바 없는 쾌적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통로 곳곳에 설치된 상점들도 모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안내판들도 여러 언어로 친절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니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럽의 지하철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승강장 바닥에 그려진 선을 따라 정확히 두 줄로 서 있는 모습이 마치 훈련받은 군인들 같았습니다. 지하철이 도착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리는 승객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탑승 대기자들이 양쪽으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밀치거나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승객이 자연스럽게 이런 예의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학생들도 이런 모습을 보며 서로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더욱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좌석이 넓고 편안했으며 손잡이도 다양한 높이로 설치되어 있어서 키가 작은 사람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 있었습니다. 차량 내부의 청결도도 놀라웠습니다.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고 좌석도 새 것처럼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임산부가 탑승했을 때였습니다. 임산부석이 따로 있었지만 일반석에 앉아있던 여러 명의 승객들이 동시에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가까이 앉아있던 고등학생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자리를 내어드렸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양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역에서는 휠체어를 탄 승객이 탑승했습니다. 역무원이 나와서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다른 승객들도 자연스럽게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닌데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탑승하시자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장인이 즉시 일어나서 자리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고맙다고 인사하시자 그 젊은이는 오히려 더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예의와 존중 문화를 보며 학생들이 조용히 감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또 하나 놀라웠던 점은 승객들의 매너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통화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음식을 먹는 사람도 없었고 큰 소리로 대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승객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며 조용히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환승역에서 내려서 다른 노선으로 갈아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잡한 환승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측 통행을 지키며 질서정연하게 이동했습니다. 급한 사람들을 위한 추월 공간도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의식을 보며 저는 유럽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하철에서 나올 때까지도 감동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차할 때도 서로 양보하며 질서를 지켰고 계단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든 여행객을 위해 젊은이들이 짐을 들어주는 장면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학생들과 제가 공통적으로 느낀 것은 한국 사회의 성숙함이었습니다.
단순히 시설이 좋은 것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정말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30년간 유럽 각국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본 저로서도 이런 완벽한 질서와 배려, 문화는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와 호텔까지 걸어가는 동안 또 다른 놀라움들이 연속으로 펼쳐졌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보도의 상태였습니다. 넓고 평평하게 잘 정비되어 있어서 캐리어를 끌고 다니기에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경사로도 곳곳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설치된 벤치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적당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어서 걷다가 쉬고 싶을 때 언제든 앉을 수 있었습니다. 벤치마다 등받이와 팔걸이가 있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도시 설계를 보며 시민들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호등 시스템도 놀라웠습니다. 음성 안내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소리 신호가 명확했고 보행자 대기 시간도 적절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시민들이 신호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차량이 전혀 오지 않는 한산한 길에서도 빨간불이면 기다리는 모습들을 보며 법질서 의식의 높음을 실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 과정에서 세 번째 큰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저희가 외국인 단체라는 것을 파악하자마자 영어가 가능한 직원을 호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학생들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저층 객실 배정을 제한했고 식단 제한이 있는지까지 세심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컨시어지 서비스였습니다. 갑작스럽게 한국에 머물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부터의 일정을 즉석에서 제안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의 연령대와 관심사를 고려해서 교육적이면서도 흥미로운 장소들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각 장소의 특징과 이동 시간, 입장료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는 전문성에 감탄했습니다. 객실 배정에서도 세심한 배려가 돋보였습니다. 학생들을 같은 층에 모아서 배정해 주었고 비상구와 엘리베이터 위치까지 자세히 안내해 주었습니다. 혹시 밤에 응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24시간 연락 가능한 직통 전화번호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식에서 또 다른 감동을 받았습니다. 유럽식 조식은 물론이고 각국의 전통 음식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나이를 고려해서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을 별도로 준비해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학생을 위한 대체 메뉴까지 세심하게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식당 직원들의 서비스도 놀라웠습니다. 각 테이블을 돌아다니며 음식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즉시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30년간 유럽 최고급 호텔들을 이용해 본 저로서도 이런 세심한 배려는 쉽게 받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조식 후 호텔 주변을 산책하면서 또 다른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 일찍임에도 불구하고 거리 청소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상가 앞 인도까지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쓰레기 분리수거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상점 사장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가게 앞을 청소하고 정리하는 모습에서 자영업자들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네는 모습들이 보기 좋았습니다. 편의점에 들러서 간단한 생필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도 전혀 어색해하지 않으며 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습니다. 계산기를 이용해서 가격을 보여주고 영수증을 정중하게 건네주는 모습에서 고객에 대한 진정한 존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처 공원을 지나면서 본 시민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운동하는 어르신들,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시민들, 출근길에 잠깐 들러 운동하는 직장인들까지 모두가 건강하고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공원 시설들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경험한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직원이 혼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직원이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업무를 보며 고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음료수와 과자를 고르는 동안 저는 편의점 내부를 자세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품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진열대는 물론이고 냉장고 안까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바닥도 깨끗했고 조명도 밝아서 전혀 어둡거나 무서운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계산하는 과정에서 작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동전을 부족하게 냈는데 직원이 괜찮다는 손짓을 하며 그냥 가라고 했습니다. 몇십 원 차이였지만 그런 여유와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1센트까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런 인간적인 여유를 보며 사회 전반의 신뢰 수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른 편의점을 방문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50대 남성 사장님이 운영하는 작은 편의점이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한국 과자 중에서 어떤 것이 맛있는지 추천해달라고 하자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그 사장님이 직접 포장지를 뜯어서 학생들에게 시식해 보라고 권하신 일이었습니다. 상품을 판매하기 전에 맛을 보여주고 마음에 들면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런 정직한 장사 방식을 보며 상인들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명동 쇼핑가에서는 더욱 놀라운 경험들이 이어졌습니다. 화장품 가게에서 한 학생이 립스틱을 고르고 있었는데 직원이 직접 발라보라고 권했습니다. 여러 색깔을 다 발라본 후에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판매 압박도 전혀 없었고 오히려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여유로운 서비스였습니다. 액세서리 가게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목걸이를 착용해 보다가 실수로 체인이 끊어졌습니다. 당황해서 사과하는 학생에게 사장님은 오히려 괜찮다며 웃어넘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비슷한 다른 목걸이를 가져와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관대함과 배려에 학생들이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옷가게에서의 경험도 특별했습니다. 학생들이 여러 옷을 입어보고 고민하는 동안 직원들이 전혀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양한 스타일을 제안해주며 어떤 것이 더 어울리는지 진심으로 조언해 주었습니다. 판매보다는 고객의 만족을 우선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환불과 교환 정책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산 가방이 생각보다 작다며 교환을 요청했는데 아무런 까다로운 절차 없이 즉시 교환해 주었습니다. 영수증조차 요구하지 않았고 고객의 말을 그대로 믿고 처리해 주었습니다. 이런 신뢰 기반의 상거래 문화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길거리 음식점에서의 경험도 잊을 수 없습니다. 떡볶이를 처음 먹어보는 학생들을 위해 사장님이 직접 먹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매우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음료와 함께 먹으면 좋은지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전달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대부분의 가게에서 바가지를 씌우려는 시도를 전혀 볼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비싸게 받거나 속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가보다 깎아주거나 서비스로 더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런 정직한 상수를 보며 사회 전반의 도덕 수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견학하던 중 우연히 한국 고등학생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나이의 학생들이 단체로 문화재 견학을 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관광객끼리의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대화를 나누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놀란 것은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어학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했는데 한국 학생들의 영어 회화 능력이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유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문법적으로도 정확했고 발음도 명확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학생들이 유럽 문화에 대해 상당히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모차르트나 잘츠부르크에 대해서도 상세히 알고 있었고 클래식 음악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습니다. 저희 학생들보다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예의 바른 태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를 만나자마자 정중하게 인사를 했고 대화하는 내내 존댓말을 사용했습니다. 연세가 많은 저에게는 더욱 깍듯하게 대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를 보며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한국 학생들의 하루 일과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그 답변에 저희는 모두 놀랐습니다. 아침 일찍 등교해서 저녁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방과 후에도 학원이나 독서실에서 추가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학생들이 오후 3시면 집에 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서도 다양한 취미 활동과 특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아노나 바이올린 같은 악기 연주는 기본이고 태권도나 검도 같은 운동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 할 시간이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한국 학생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보았을 때 받은 답변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의사, 법조인, 공학자, 외교관 등 전문직을 꿈꾸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직업을 갖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 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의 현안이나 각국의 특징에 대해서도 저희 학생들만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더욱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예절이 정말 완벽했습니다.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 때까지 기다리고 식사 중에도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자연스럽게 뒷정리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 학생들의 사고 수준에 더욱 놀랐습니다. 단순히 암기 위주의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도 뛰어났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토론할 때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팀워크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체 활동을 할 때 자연스럽게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협력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런 협동심과 배려심은 어려서부터 길러진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 한국 학생들과 헤어지면서 저희 학생들의 표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한국 학생들을 만난 후에는 오히려 겸손해지고 자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 학생이 저에게 와서 한국 학생들이 정말 대단하다며 자신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학생들과의 만남 이후 저희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인사동과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면서 한국 문화의 진정한 깊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방문한 인사동에서는 전통 문화가 현대적 감각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차 체험을 하는 찻집에서 받은 인상이 특별했습니다. 차를 우리는 과정부터 마시는 예법까지 모든 것에 깊은 철학과 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 문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한국 문화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수양과 정신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지 만들기 체험도 인상 깊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전통 기법이 현재까지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장인이 직접 시연해 주시는 과정을 보면서 한국인들이 전통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보존하려 노력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도 직접 한지를 만들어 보면서 수작업의 가치와 전통 기술의 소중함을 체험했습니다. 서예 체험에서는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붓으로 한글을 쓰는 과정에서 한글의 과학성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한글 창제의 역사와 원리를 들으면서 한국인들의 지혜와 창의성에 감탄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에서는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체험했습니다. 한옥의 처마선과 기와 지붕의 곡선미가 정말 우아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수백 년 된 건물들이 현재까지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보존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복 체험도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한복을 입고 한옥 마당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복의 선과 색감이 얼마나 우아하고 세련된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학생들의 자세와 표정도 자연스럽게 단정해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전통 음식 체험에서는 한국 요리의 깊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궁중 요리를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에서 각 재료의 의미와 조리법의 과학성을 배웠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건강과 영양을 고려한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김치 만들기 체험에서는 발효 음식의 과학성에 놀랐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치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과학적인 저장 기술의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통 놀이 체험도 흥미로웠습니다. 윷놀이와 제기차기, 투호 같은 전통 놀이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철학과 교육적 가치가 담겨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윷놀이의 경우 확률과 전략이 복합된 고도의 게임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 공연을 관람하면서도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가야금과 대금의 음색이 정말 아름다웠고 판소리의 깊은 정서와 표현력에 놀랐습니다. 서양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감성과 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이런 전통 문화가 박물관에만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살아있는 문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들도 전통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는 현대 한국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적인 곡선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건축물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 미학이 완벽하게 융합된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미적 감각에 감탄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 되자 학생들과 함께 이번 여행에 대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진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저 자신도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 옆에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던 아이들이 이제는 한국을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성숙함과 시민의식의 높음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과 집중력을 보며 자신의 학습 태도를 반성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많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의식과 의지력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한국 사회의 배려, 문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약자를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가치들을 중시하지만 한국처럼 실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되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한국인들의 근면성과 성실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들을 보며 진정한 노동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프로 정신과 고객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에 감동받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하철 시스템부터 스마트폰, 인터넷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기술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화는 한 학생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 관심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눈부신 발전을 이룬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된 과정이 정말 놀랍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저 자신도 많은 성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30년간 유럽 중심적 사고로 학생들을 가르쳐온 것이 과연 옳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세계화 시대의 진정한 글로벌 교육이란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보니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경제력이나 기술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과 배려, 문화, 교육의 질과 사회 통합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신뢰 기반 문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의 작은 에피소드부터 상점에서의 정직한 거래까지 모든 것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자본이야말로 진정한 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미래 지향적 사고도 놀라웠습니다. 전통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모습에서 역동성과 희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밤 호텔에서 학생들과 나눈 대화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 학생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번 한국 여행이 자신의 인생관을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세계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고 앞으로 더 겸손하고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부모님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꼭 전하겠다고 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사회 문화를 배울 점이 많다고 했습니다. 오스트리아로 돌아간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학부모 간담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들에게 이번 여행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솔직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교직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간담회 당일 학부모들의 표정은 처음에는 의아함 그 자체였습니다. 단순한 여행 보고가 아니라 제가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지금까지의 교육 철학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학습량과 집중력, 목표 의식과 성취 욕구가 저희 학생들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보고했습니다. 단순히 많이 공부한다는 것이 아니라 효율성과 체계성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유럽에서도 교육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왔는데 아시아의 한 나라가 더 앞선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려주자 점차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질서 의식과 시민 정신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더욱 큰 반응이 나왔습니다. 대중교통에서의 양보 문화, 거리의 청결함, 상호 배려, 정신 등을 설명하자 학부모들이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어른 공경 문화에 대해서는 부러움을 표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한국의 안전 수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밤늦은 시간에도 여성들이 혼자 다닐 수 있고 편의점에서 젊은 여직원이 혼자 근무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학부모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이런 수준의 치안을 유지하는 곳은 드물다고 인정했습니다. 한국의 서비스 문화에 대한 설명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배려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는 문화가 사회 전반에 퍼져 있다는 이야기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정직한 상거래 문화와 신뢰 기반 사회에 대해서는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인정했습니다. 간담회 후 며칠 뒤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개별적으로 저를 찾아와 한국 교육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한국과의 교육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지 문의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학습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집중력 있게 공부하기 시작했고 목표 의식도 명확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학생들이 늘어나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 정도였습니다. 학교 차원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저를 찾아와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연구해보자고 제안하셨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의 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후에는 오스트리아 교육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해왔고 한국 교육 시스템 연구를 위한 프로젝트 팀 구성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아시아 교육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연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역 언론에서도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명문 사립학교 교사의 한국 체험기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갔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가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보람을 느낀 것은 다른 교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저를 찾아와 한국 교육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교육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희 학교에는 한국어 수업이 정식 과목으로 개설되었습니다.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세계관이 더욱 넓어지고 열린 사고를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 자신도 많이 변했습니다. 30년간 가져온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글로벌 교육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편견 없는 세계관과 열린 마음을 가르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유럽 명문고 교사가 한국에서 받은 충격과 30년 교육 철학 뒤바뀐 감동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